제가 이제 구직 활동 같은 걸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탓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당뇨병 학회에서 전달하는 당뇨병의 정석. 오늘은 리얼 스토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담당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박유정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구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당뇨인 원준호입니다. 구미현 선생님은 워낙에 당뇨병 환자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익히 전문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원준호님 같은 경우는 저 멀은 곳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얼 스토리를 정말로 찐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26살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당뇨병을 앓기 시작해서 지금 12년째 당뇨병과 잘 지내고 있는 청년이고, 15년에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을 2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바로 진학을 했는데 자유가 많이 느껴졌죠. 틀에 박혀있던 이제 학교 생활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 병을 오픈해도 될까, 아니면은 숨기고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기로에 많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숨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당뇨병 오픈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혈당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언지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당뇨병 환자 인식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식표 가지시고 혈당이나 사탕 같은 단순당 같은 걸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식표를 가지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인식표가 젊은 청년인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기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인간관계가 되게 확대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의 당뇨병과의 연관성은 있으셨나요? 계속 관계를 지속할 사람 같은 경우면은 오픈한 게 좋죠. 왜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갑자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나 자주 만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고, 한두 번 정도 만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드러내도 내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따졌을 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고민거리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되게 청년기에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 취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취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기숙 학원을 등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당뇨병이 있다 보니까 조절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단체 생활에서 오는 이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했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같이 요식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렇게 그냥 내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요리 하나 더 배워서 내 길을 빨리 찾아간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 길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요식업과 당뇨병은 또 연관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맛을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계속 맛을 보다 보면 당뇨병 관리에 조금 더 부적절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아요. 간을 보는 것도 이제 조금만 맛만 보면 어떤지 아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끼니를 제 시간대 못 챙겨 먹으니까 주사를 맞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이 좀 깨지게 하죠. 남들이 다 식사하는 시간대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다 빠지고 난 시간대에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끼니를 좀 일찍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주사를 식후에 맞는 거죠. 식전에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오는 저혈당 같은 경우는 음료나 사탕 같은 걸 준비하면서 조금씩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똑같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준호님 하시는 것처럼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약물 관리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들 중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만큼은 잘 지킨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을 어떻게 맞으면 좋을지 그런 시간을 좀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뇨병 관리를 하려면 습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뭐 인슐린을 맞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알람을 설정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했는지 못했는지 항상 체크를 하고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것도 습관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밖에도 살짝 더 추가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요. 아무래도 취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적성이겠죠. 그렇지만 당뇨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취직 관련돼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이제 구직 활동 같은 걸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탓을 하게 되죠. 저혈당이 오거나 고혈당이 오거나 또 병원 가는 시간들,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을 아껴 쓰면은 더 좋은 직장, 뭐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나 탓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당뇨병을 가지게 되면은 굶을 면제가 되니까 그 시간도 아끼기도 하고, 또 이제 굳이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그 병을 가진 게 내 의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이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만들어서 잘 극복해 나가면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원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군 면제가 다 되진 않습니다. 타입 1 소아당뇨병인데 인슐린 인젝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면제가 되지만 타입 2 환자들 같은 약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군 면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리얼스토리가 이어질 건데요. 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다 나눠주세요. 사실 모든 당뇨인 분들이 연애 그리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당뇨인이라고 말하면 혹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밝히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고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맛집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과식도 하고 그러면 혈당도 많이 올라서 힘들었을 때도 있고, 또 같이 놀다 보면은 시간 맞춰서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약을 먹는데 시간을 놓쳐서 그 혈당 관리가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혼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은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가족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병원을 갔다 와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미안해 하는데, 생각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과 가족이니까 또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당뇨병이 유전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한테는 되게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한테는 또 굉장히 큰 빅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당뇨병에는 단점을 장점으로 어필을 하는 게 오히려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을 앓은 지가 12년째인데 아직 합병증도 없고, 한 3개월 전에 안과를 갔는데 아직 눈이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인 어른께 어필하는 거죠. 내가 12년간 당뇨를 앓았지만 아픈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고 남들보다 멀쩡하게 살고 있고, 당뇨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안 버리고 모아두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의 무기 삼는 거죠.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인데 안 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그 집안 어른께 허락을 구하면은 충분히 허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숨기기보다는 날카롭게 갈아서
강점으로 만들까,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뇨라는 게 꼭 유전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꼭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원준호님 훌륭한 청년처럼 이렇게 내가 자가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강점으로 승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이라고 못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 다 먹는 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 거고, 남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거를 조금 나눠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보다 몸이 건강한데 골골대는 친구들도 있고, 당뇨병을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숨기려고 하는 게 더 크지 않나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숨기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극복해 갈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리얼스토리가 찐인 것 같습니다. 저희 3편이 나가게 되거든요. 세 번째에서는 존버 사회생활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